우리 몸이 보내는 영양신호 2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톱에 하얀 점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 양쪽 끝이 자꾸 트고 아프셨던 적은요? 이런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나 이 영양소가 부족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랍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23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시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왜 영양소가 부족해질까요? 본격적으로 증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지부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흡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장 건강이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은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 자체의 문제예요. 요즘 농산물들이 예전만큼 영양가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토양이 척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크고 멀쩡해 보이는 토마토나 채소도 막상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요? 그건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증거랍니다. 맛을 내는 성분과 영양소가 함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 문제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의 영양소를 빼앗아 간답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아셨으니 우리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손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톱을 한번 보세요. 손톱 중간쯤에 작은 하얀 점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하얀 점은 아연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손톱 중간에 흰 점이 있다는 건 약 3개월 전에 아연이 부족했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왜 아연이 부족해졌을까요? 대부분은 설탕을 많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생일 케이크를 먹었다든지 명절에 떡이나 한과를 많이 드셨다든지 할 때 우리 몸에서 아연이 빠져나가거든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시고 필요하시면 아연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얼굴이 기름지신가요? 두 번째 신호는 얼굴이 자꾸 번들거리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폐경기를 지나시면서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사실은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피부의 기름샘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균형을 잃으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아연이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굴, 쇠고기, 호박씨 같은 음식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입가가 자꾸 트시나요? 세 번째는 입 양쪽 끝이 갈라지고 아픈 증상이에요. 혹시 발뒤꿈치도 함께 갈라지시나요? 이건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신호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증상이 있었는데 참 불편했어요. 입을 크게 벌리면 아프고 웃을 때도 찌릿하고요. 재미있는 건 겨울철에 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햇볕을 못 쬐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장 속에 좋은 균들이 비타민 B를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영양 효모나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겨울철엔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시고요. 피부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시나요? 네 번째 신호는 코 주변이나 이마에 하얀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과 오메가-6 두 가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한데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요. 요즘은 오메가-6가 너무 많고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 특히 식당 음식이나 가공식품에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해결책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생선 기름 보충제를 드셔도 좋아요. 눈이 노랗게 변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좀 심각한 신호예요.
거울을 보셨을 때 눈의 흰 부분이 노랗게 보이신다면 이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건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 몸의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 노란색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게 간과 담낭을 통해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막혀 있으면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담즙염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오래 가시나요? 6번째는 만성 기침입니다. 감기는 다 나았는데 기침만 계속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지시고요. 이럴 때는 칼슘을 한번 드셔보세요. 칼슘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여주지만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칼슘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기 전에 칼슘 락테이트 200mg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말고 칼슘 락테이트로요.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7번째는 잇몸 출혈이에요. 양치질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으시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거예요. 옛날 선원들이 계열병에 걸렸던 것도 바로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부족하면 잇몸의 작은 혈관들이 약해져서 쉽게 출혈이 생깁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설탕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설탕의 화학 구조가 비타민C와 거의 똑같아서 우리 몸이 설탕을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비타민C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잘 안 보이시나요? 8번째는 야맹증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시거나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시야가 흐릿하시다면 이건 비타민 E가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E는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는 능력에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근에 비타민 E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E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이걸 비타민 E로 바꿔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 버터, 생선 간유처럼 이미 비타민 E로 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이 자꾸 트시나요? 9번째는 입술이 갈라지는 거예요. 립밤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다시 트고 아프시죠? 이것도 비타민 B 부족이에요. 입 양쪽 끝이 트는 것과 같은 원인이죠. 흰 쌀이나 흰 밀가루를 드시면 비타민 B가 부족해져요. 원래 쌀이나 밀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데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영양 효모를 드시면 정말 빠르게 좋아지세요. 영양 효모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발목이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으시나요? 10번째는 발목 부종이에요. 발등이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남아 있으시나요? 이건 칼륨이 부족하고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신호예요. 설탕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나트륨을 붙잡고 칼륨을 내보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발목이 많이 붓는 거죠. 저도 예전에 혈당 문제가 있을 때 이 증상이 있었어요. 발목을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죠.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채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샐러드를 크게 한 접시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칼륨이 많이 든 전해질 보충제를 드셔도 돼요. 얼음을 많이 먹고 싶으신가요? 11번째는 얼음을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얼음을 계속 씹어 먹고 싶으시다면 이건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랍니다. 빈혈이 있으신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시면서 철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이 철분을 얻으려고 얼음을 찾는 건데 안타깝게도 얼음엔 철분이 없잖아요. 소고기, 간,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의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고기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슴이 조이고 아프신가요? 12번째는 가슴 통증, 협심증이에요. 가슴이 조이면서 아프고 그 통증이 왼쪽 팔로 퍼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건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건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혈관 안쪽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혈관이 녹슬고 피가 잘 안 통하게 되죠.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과자를 드시면 비타민 E가 부족해져요. 원래 밀에는 비타민 E가 있는데
밀가루를 하얗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견과류나 해바라기 씨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요. 보충제를 드신다면 토코트리에놀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시나요? 13번째는 종아리 쥐예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너무 아프잖아요. 이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랍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핵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근데 칼륨, 나트륨, 비타민 B1이 부족해도 쥐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이에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정말 빠르게 좋아지실 거예요. 요즘 짜증이 많이 나시나요? 14번째는 짜증과 불안감이에요. 요즘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나시고 밤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건 비타민 B1이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B1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조절하는 뇌 부위에 꼭 필요하거든요. 영양 효모를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세요. 특히 자기 전에 드시면 생각을 멈추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왜 비타민 B1이 부족해졌을까요? 역시 설탕과 흰 밀가루 때문이에요. 숨쉬기가 힘드시나요? 15번째는 천식이에요.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숨이 차서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건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비타민 D가 이 염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밖에서 놀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도 햇볕을 쬐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눈썹 끝이 없어지셨나요? 16번째는 눈썹 바깥쪽 탈모예요. 거울을 보시면 눈썹의 바깥쪽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도 부족해지는 거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를 자주 먹으니까 요오드 부족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증상이 있으시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 어깨가 뻐근하시나요? 17번째는 오른쪽 어깨와 목의 결림이에요. 유독 오른쪽만 뻐근하고 아프시다면 이건 담낭 문제일 수 있어요. 담낭이 오른쪽 갈비뼈 밑에 있는데 여기에 담즙이 잘 안 흐르면 오른쪽 어깨까지 신경이 당기거든요. 담즙염 보충제를 드시면 담즙 흐름이 좋아지면서 어깨도 풀리세요. 자꾸 무서운 꿈을 꾸시나요? 18번째는 악몽이에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셔서 자다가 깨시나요? 이것도 비타민 B1 부족이에요. 비타민 B1이 우리 뇌에서 공포감을 조절하는 부위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부족하면 악몽을 자주 꾸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악몽을 꾼다면 영양 효모를 조금 주세요. 그리고 설탕이나 빵, 과자를 줄여주시고요. 밤만 되면 짠 과자가 먹고 싶으신가요? 19번째는 밤에 짠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감자칩이나 새우깡 같은 짭짤한 과자가 먹고 싶으시죠? 이건 나트륨, 즉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요. 다음 날부터는 음식에 천일염을 조금 더 넉넉히 넣어서 드세요. 그러면 밤에 짠 과자가 안 당기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소금이 나쁜 줄 알고 거의 안 먹었어요. 낮에는 싱겁게 먹다가 밤만 되면 짠 과자를 엄청 먹었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몸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20번째는 허리 통증이에요. 특히 겨울철에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시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염증을 빠르게 줄여주거든요. 하루에 1만 IU 정도의 비타민 D를 드시면 좋아요. 자기 전에 드시면 잠도 잘 오고 식사할 때 드시면 흡수도 잘 돼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르실 때는 K가 함께 들어있는 걸로 드세요. 그리고 MCT 오일이 들어있으면 더 좋아요. 흙을 먹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21번째는 흙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정말로 흙 냄새가 좋다거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건 심한 철분 부족이에요. 아이들이나 빈혈이 심한 여성분들이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세요. 반려동물도 철분이 부족하면 흙을 먹으려고 해요.
소고기나 간을 드시면 철분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어요. 남성분들 기력이 떨어지셨나요? 22번째는 남성 기능 저하예요. 요즘 기력이 없으시고 활력이 떨어지신다면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굴, 쇠고기, 호박씨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기분이 자꾸 가라앉으시나요? 23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요즘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가 없으신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비타민 D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세요. 간헐적 단식도 기분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23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손톱에 흰 반점, 기름진 피부, 입가 트는 것, 피부 각질, 눈 노랗게 변하는 것, 만성 기침, 잇몸 출혈, 야맹증, 입술 갈라짐, 발목 부종, 얼음 먹고 싶은 것, 가슴 통증, 종아리 쥐, 짜증과 불안, 천식, 눈썹 탈모, 오른쪽 어깨 결림, 악몽, 짠 것 당김, 허리 통증, 흙 먹고 싶은 것, 남성 기능 저하, 우울증. 이 모든 증상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설탕과 흰 밀가루를 줄이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빵과 과자는 가급적 피하세요.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드시고요. 둘째,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하루에 한 끼는 큰 샐러드를 드시면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처럼 진한 녹색 채소가 특히 좋습니다. 셋째, 좋은 단백질을 챙기세요. 달걀, 생선, 소고기를 드시고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정어리를 자주 드세요. 간도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넷째, 햇볕을 쬐세요. 하루에 20-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겨울철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단 식사 30분 전후로는 물을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 사항이지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보충제를 드실 때도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특히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꼭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그리고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제 말씀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설탕 조금 줄이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매일 햇볕 쬐며 산책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